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이렇게 피바다에 아주 짙은 붉은색의 암호화폐 히트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90K가 다시 깨졌어요. 그죠? 90K를 그래도 주말 동안에도 계속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 되면서 이 90K가 깨지면서 5%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또 이것 때문에 알트들은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90K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한번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듯 했어요. 이때가 이제 금 28일이니까 명절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래서 반장이 열렸을 때거든요. 그 미 증시로 조기 폐장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미 증시가 열리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길래, 일단 저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연휴로 이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의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또 쉬거든요. 주말인데 주말은 보통 또 쉬고 또 연휴기 때문에 더욱 이 세력들도 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큰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겠다 했는데, 이때 살짝 올라가가지고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빠지더니만 주말 내내 이렇게 요 박스권 아래서, 그리고 또 하단에서 놀았다가 어제 저녁부터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은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요 박스권의 상단은 살짝 돌파한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밑에서 마감을 하더니 오늘 아침부터 이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긴 장대 음봉을 보이고, 지금 1시가 넘어서 또 이제 캔들이 바뀐 거거든요. 바뀌면서도 지금 또 떨어져 가지고 86K를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뭐 86K도 조만간에 깨지겠네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쉬운 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21선을 뚫으러 가자 했는데 이 21선을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선을 단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단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21선을 터치는 이때 이제 했었고, 어제네요. 터치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 이제 지금 또 85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늘 또 하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8시 이후였거든요. 8시 이후에 지금 매크로가 오늘 아침 8시 이후부터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이 코인장에만 나오는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도 다우존스 마이너스 0.45, S&P 500 마이너스 0.67,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9.0이니까 코인장만큼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니까 뭐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8시에 매크로가 돌아갔거든요. S&P 500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를 보시게 되면 8시가 매크로가 돌아가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듯 했으나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반등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S&P 500의 선물 지수도. 그러니까 지금 8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매크로가 8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하락이 나오면서 이 코인 시장도 같이 하락을 나온 건데 왜 그럴까? 보시면 일본의 지금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 매크로가 돌아가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5%, 지금 2년물이 5%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팍 튀어오른 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바로 팍 튀어오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4%대였는데 지금은 5%대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튀었다, 지금 일본 금리가.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침 한 10시쯤인가? 이 일본의 BOJ 총재가 인터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 나서나 BOJ 총재, 일본은행의 총재가 적절히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우에다 총리가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 속에 조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계속 돈을 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정책 금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통화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2%대의 이제 물가 목표의 원활한 달성, 더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두고 이제 니케이 이제 신문 쪽에서는 니케이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본 일본 금리 결정이 언제 있냐면 12월 19일에 있어요. 12월 19일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왜 시장이 월요일부터 하락을 보였냐? 지금 일본 금리가 튄 겁니다. 일본 금리가 튀었다. 그러면 일본 금리가 튀었다라고 해가지고 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냐?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24년 7월 31일 날,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측이 0.1이었어요. 예측이 0.1인데 0.25%로 금리 인상을 2024년 7월 31일에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엔캐리 청산. 2024년 8월 5일 이제 이때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7월 31일이니까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을 일본이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상 외에 금리 인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 외에 금리 인상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으로 왜 왔느냐 이때.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이 금리가 일본의 이 금리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로 금리였었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 뭐 이때는 뭐 마이너스도 있네요. 어쨌든 제로 금리여가지고 일본 은행에서 저리로 이제 자금을 빌린 다음에 그 자금으로 해외에 있는 여러 많은 자산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완전 저리니까 거의 이자가 없으니까 이자를 내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는 싼 가격에 해외에 있는 그 자산들을 살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앞으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외에 있던 그 자산들을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을 하고 다시 엔화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매각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2024년 8월 달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12월 19일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5분 보면은 이때가 딱 지금 8시가 지금 보시면 8시가 딱 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된 겁니다. 네, 괜찮다가 8시가 딱 되면서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금리가 튀는 게 확 지금 딱 보이니까 거기부터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락의 원인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금리, 국채 금리 인상에 의한 지금 또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다시 엔캐리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그 재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당시에 공포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때 그 공포가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다음 금리 결정일은 19일이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12월 19일. 아직 좀 멀었죠. 20일 정도 남았죠. 먼저 이제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12월 10일이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일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진짜 시장에 충격이 나올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이유로 시장의 폭락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자산도 처분하고 그러니까는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건데 폭락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이유로 또 나올까? 저는 작년 8월에 이미 이때 겪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어느 정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얘가 일본이 금리를 더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렸지만 올해 1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근데 뭐 그때 올해 1월 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 뭐 이때 충격 지금 기억 전혀 안 나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라는 요런 매크로가 움직이니까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상 금리 인상을 한다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발언을 딱 본다 하더라도 적절히 판단하겠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인상한다 해도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이제 해석까지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하면 금리 인상을 일본이 안 하게 되면은 뭐 안도의 한숨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뭐 상승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또 그냥 또 잘 넘기는 거 있죠. 이번 달은 또 잘 넘기는 그런 흐름.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시장의 걱정이 일단 먼저 앞서니까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락세는 나올 수 있어도 저는 2024년 8월 때처럼 시장에 큰 충격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라는 요런 이제 그 시장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뭐 그게 당일이 될지 아니면 뭐 며칠 걸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반전의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매를 맞는 것도 낫다. 그래서 금리 인상 차라리 그냥 이번에 하고 뭐 약간 충격이 나오면은 뭐 일단 그 두드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만큼의 충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 하락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일본 국채 금리 매크로가 이제 8시에 월요일 아침 8시에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니까 국채 금리가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5%나 급등했으니까는 많이 뛴 거거든요. 5%나 뛰게 되니까 이제 가장 민감한 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잖아요. 바로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시장 그 가격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미 증시도 빠지는 건데, 근데 미 증시가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0.8%, 1% 가까이 되니까 뭐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하락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락이지만, 아주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일본 국채 금리가 뛰었고 이제 금리 인상을 일본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커지면서 12월 첫날부터 좀 두드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자. 금리 인상을 하고 좀 두드려 맞고 19일 그 이후부터는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12월 1일이 우리가 계속 그 기다렸던 그날이에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는 날. 그죠? QT를 종료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첫날부터 일단 흐름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하나의 지금 이런 국채금리 오르고 뭐 이렇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큰 상승으로 가기 전에
계속 시장은 한번 흔드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 증시도 어쨌든 얼마 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21선, 51선 다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꺾이겠죠. 또 얼마나 꺾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상승을 하기 전에 이제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큰 상승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유동성의 힘을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일본도 아까 전에 우리가 기사를 봤지만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돈은 또 계속 푼다고 했어요. 또 일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푼다. 근데 미국도 돈을 풀고 뭐 중국도 풀고 다 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건데 그 흐름으로 가기 전에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지금 현재 살짝 또 뚫고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보이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일단 지금 요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이 80.6K의 쌍바닥 테스트를 또 받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밀리면 다시 이제 7자를 보는 것이고 그런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이게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텐데 참 정말 쉽지 않은 제가 썸네일을 써놨지만 이 시장에서 정말 버티는 것이 이토록 힘듭니다. 계속 흔들잖아요. 지금 이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정말 뚜렷한 반등이 아니에요. 뚜렷한 반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정도의 반등은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에도 못 미치는 반등이다.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전히 시장의 이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또 어떠하신지 보고선 리플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를 넘는데 지금 200일이 넘는 다 그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여기도 200일, 여기도 200일. 200일이 말이 200일이지 1년이 365일이니까 그 중에서 200일이면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가까이 되는 거죠. 맞나? 그죠? 7개월 가까이. 그럼 거의 7개월이죠. 뭐. 그러니까는 비트코인도 이때가 언제냐면은 올해 7월 달에 이 123K를 처음 찍었었거든요. 123K를 보시면 올해 7월 14일이었네요. 7월 14일 날 123K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이제 사상 최고가는 126K지만 사실상 여기 지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저항대를 7월 달에 터치를 하고 나서 계속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올해 7월 달 찍고 지금 12월 달인데 여태까지 이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이제 이게 푹 빠지는 거다. 근데 다 비슷했다. 이때도 108K를 터치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204일 동안 못 뚫다가 올라오면서 뚫었던 거고 이때는 이제 238일 작년에 역대 최장 조정장 기억하시죠? 이때도 238일 동안 이 73K 저항대를 못 뚫다가 뚫었던 겁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도 31K 저항대. 그러니까 이때는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2022년도에 대세 하락장을 겪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여기를 거의 200일 가까이 못 뚫다가 여기를 뚫어낸 계기가 뭐였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뚫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승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은 이 저항대를 뚫어낼 때 일단 굵직한 호재가 나와야 돼요. 굵직한 호재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굵직한 호재가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 코인판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때도 저항대를
108K에서 123K까지 저항대 뚫어냈을 때 요때도 올라갔지만 요때 올라갔던 그 재료가 뭐였었느냐? 크립토 위크. 7월 달에 있었던 크립토 위크 있었잖아요. 미 의회에서 이제 크립토 위크 지정해가지고 크립토 관련 법안 3개를 처리하겠다 했는데 완벽히 끝난 거는 지니어스 액트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클래러티 법안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연초에 넘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일단 이때 크립토 위크 때도 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호재의 그 상승의 재료로 쓰이기에는 좀 낮다. 그러니까 지금 딱히 그런 상승의 재료가 보이지 않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근데 가장 큰 그 상승의 재료가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상승이 자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두가 지금 다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내년에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뭐 많은 분석가들이 그 얘기하고 있다. 그 사실이죠. 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런 얘기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가 뭐 아주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저는 반드시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흔드는 거죠. 그 전에 열심히 털어내는 거다. 왜냐면은 모두가 다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다 지금 그 얘기는 다 롱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롱들을 다 깨 부셔야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진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코인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